올해 아파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바로 가수 아이유 씨, 축구 선수 손흥민, 또 배우 송중기 씨 등이 사는 서울 강남의 에테르노 청남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공시가가 200억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1월에 공개된 게 125억이 넘게 뛰어가지고 300억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얼마 내냐면 4억 760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대표님, 사실 이 4억 760만 원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가격이거든요. 저 같으면 못 낼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물론 뭐 돈이 많으니까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가 아파트 구간에 대해서도 1년에 4억 정도 낸다는 얘기는 좀 상한을 좀 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논란 중에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럼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예를 들어서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도 점점 가격이 올라갔는데 처음에 샀던 가격은 감당할 수 있으나 이렇게 올라간 가격은 내가 올린 것은 아니지 않냐는 네.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좀 보완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취득세 기준입니다. 매년 올라가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취득세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10억에 사신 분은 10억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거고요. 70억 100억에 사신 분들은 그만한 보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도세 낼 때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는데 이 종부세나 재산세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양도세 팔 때 공제를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이게 증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송중기, 손흥민 선수, 아이유 씨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통계 좀 보시죠. 여러분, 1주택자라고 해도 내 집 공시가가 12억을 넘으면 종부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 가구도 대폭 늘게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31만 채 정도 됐는데 올해 이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48만 채가 대상이 됐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3.6%가 늘게 되는 겁니다. 이민찬 위원장님,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종부세 안 내도 됐고 무관하다 했던 세대 상당수가 올해는 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씨, 뭐 아이유 씨 같은 사례는 아닐지언정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만큼 늘어나게 된 셈이에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세금은 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데 소득은 상승하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준 12억인데요. 과거에 책정한 이후에요, 자산 가치는 상승함에 따라 그 세제 기준도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과연 그럼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이런 종부세 기준을 상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지금도 정부가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유세가 강화가 되면요,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어떤 재산 신고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살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지금 보유세 강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시사를 했어요. 부동산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면 써야 한다. 김만 대표님.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더 강화된다? 정말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보게 되면 이게 올린다는 것인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모호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강남, 한강벨트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최후의 수단, 보유세를 더 올릴 수도 있어. 올해
작년 상승분 반영되니까 무섭지? 여기서 내년에 더 올라가면 굉장히 무서울 거야. 아.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저는 경고로 생각하고 있고요. 보니까 정무수석도 현재까지는 보유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 이런 입장도 동시에 내고 있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앞서서도 이제 그 보유세가 12억, 공시가격 12억이니까 실질적으로 시세로 보게 되면 한 15억, 16억 정도 넘어가게 되면 보유세 대상이 되는데 서울에서 15억, 16억이면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뭐 한강벨트에 역세권도 아닌 구축 아파트 가격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분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정부나 여당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유세를 올리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는 게 속마음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유세 카드를 끄집어내겠다. 명분 삭기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시장, 특히 강남 집값이 5월 9일 지나서 매물 잠김 현상 생기고 혹시라도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보유세를 많이 올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안정이 된다면 보유세 카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